전국적인 전셋값 상승 속에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줄어들자 다시 갭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지금이 제일 싸다, 이런 집값 바닥론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부 신동우 기자 나왔습니다. 신 기자, 이 전셋값이 전국적으로도 좀 상승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올랐습니까? 네, 일단 이 최근에 보면은 이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로 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요, 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 7월 넷째 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한 뒤 7주 연속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이 특히 상승 폭도 점차 확대가 되면서 이달 첫째 주에는 0.09%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이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이 전세 가격은 16주 연속 오른 상황입니다. 이 당초 부동산 업계에서는 2년 전에 이 고점에서 체결된 전세 거래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 역전세난이 본격화될 것이다 때문에 이 주택 시장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. 그러나 이 최근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등 우려했던 것처럼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다시 지배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 이 매매 가격 상승 기대감이 아파트 전세 수요 유입과 맞물려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. 네,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갭 투자에 나서는 건데 실제로 갭 투자가 많은 지역들이 좀 궁금합니다. 네, 최근 6개월간 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이 갭 투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 화성시입니다. 이 전체 매매 5,145건 가운데 332건이 갭 투자로 이제 화성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. 그 뒤를 이어서 경기대 평택, 인천 연수, 경기 시흥, 경기 분당 쪽이 이제 갭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. 네. 이 자세히 살펴보니까요,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물건도 있었습니다.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, 이 미성 아파트 전용 면적 75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이 지난 6월에 9,500만 원의 이 매매 가격이 매물이 거래가 됐습니다. 네. 그런데 8월에는 이 전세가 이를 뛰어넘는 1억 원에 계약이 되기도 했습니다. 결국 이 매매 가격보다 전세값이 500만 원 높은 셈이죠. 또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도 2억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들 지역의 특징을 보면은요, 특히 이 집값이 크게 하락했던 곳입니다. 이 하락했던 상황 속에서 이 전세값이 최근에 빠르게 회복된 것이 아무래도 갭 투자 수요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이 개별적으로 이 지역별로 또 이 특징적인 게 있는데, 이 화성시 국제 테마파크라든지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등 이 지역 호재가 있는 곳들 위주로 또 갭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. 네, 들어보니까 이 수도권에 대부분 이 지역적인 좀 호재도 있고 인구가 계속 좀 늘어나는 지역들입니다. 그렇다면 서울은 어떻습니까? 네, 살펴보니까 서울도 이 갭 투자가 계속 좀 이루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. 서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. 이 서울에서 갭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송파구로 집계가 됐습니다. 송파구 다음으로는 강동구, 성동구, 마포구, 강남구 순으로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서울 상급지 안에서도 아직 집값이 낮은 곳들을 골라서 갭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실제로 이제 부동산 중개소업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특이한 케이스였지만요, 이 강남구의 한 소형 아파트 경우에는 이 전용 16제곱미터 경우에는 이 7월 2억 1천만 원의 매매가 이루어진 뒤에 이 8월에 1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됐습니다. 단지 이 갭 투자 이 3천만 원으로 인해서 강남 소형 아파트를 구매한 셈이죠. 또 강동구 길동 3익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 전용 84제곱미터가 6월 7억 원에 손바뀜된 것이 한 달 후에는 또 7월에 전세가가 한 5억 원에 계약이 되면서 약 2억 원의 또 갭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. 네, 들어보니까 서울 역시 좀 괜찮은 지역으로 갭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부에서는 이 정부의 좀 규제 완화로 좀 갭 투자가 좀 쉬워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? 예, 사실 이제 지난달이었죠. 정부가 이제 역전세 대란의 우려를 또 차단하기 위해서 DSR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또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는 이 DSR 한도에 막혀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대출기를 조금이라도 열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는데요. 이 전문가들도 당시에는 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전세자금 대출이 일부 갭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고 또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한 사람은 갭 투자로 무리하게 집을 산 것인 만큼 이들에게 오히려 이 DSR을 풀어서 대출을 받게 해준다면은 이 갭 투자를 조장하는 꼴이다.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
네, 일단 갭 투자 역시 스스로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 만큼 하나의 투자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. 하지만 아예 자기 자본을 하나도 안 들이는 이 무자본 갭 투자는 좀 시장이 흔들릴 경우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이 사실 지난 2020년도에도 조금 문제가 됐었었죠. 그때 한창 이슈가 떠오른 것이 이제 자본 없이 무자본으로 이제 갭 투자를 하면서 또 그때 큰 이 시장의 이슈로 떠올랐었습니다. 뭐 최근에도 이제 비슷한 이슈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집가 상승에 이어서 전세 가격도 오르는 추세라서 이 집값 불안 심리 확산 등으로 당분간 아파트 갭 투자가 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여기에 뭐 전세 사기 불안에다가 이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아파트 선호가 또 뚜렷해진 데다가 또 역전세 우려도 사그라드는 추세라서 이 매매가의 낙폭이 컸던 지역이 또 갭 투자를 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더욱이 또 정부가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할 예정이죠. 이 공급 대책 발표를 언급하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미지수인 상태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이슈 플러스 신동호 기자였습니다.